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경기 결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 배드민턴 판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아주 이상한 장면 하나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자국 챔피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름은 대한민국의 안세영이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리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배드민턴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존중도 예의도 아닌 철저한 계산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2월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아시아 단체 선수권 대회를 한 달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중국 최대 스포츠 매체는 충격적인 문구를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안세영의 생일을 함께하고 싶다면 칭다오로 오라. 자국의 에이스도 아닙니다. 자국의 올림픽 챔피언도 아닙니다. 중국이 스스로 흥행의 얼굴로 선택한 선수는 한국의 안세영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이 지금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자 단식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선언에 가깝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겉으로는 안세영을 환영하며 레드카펫을 깔았지만 정작 중국의 간판 천위페이는 안세영을 피하기 위해 대회 일정을 바꾸고 랭킹 계산까지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움직임. 이 기묘한 모순 속에 지금 중국 배드민턴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로 안세영을 존중해서일까요? 아니면 안세영이 없으면 대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이 왜 자국 챔피언 대신 안세영을 전면에 내세웠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흥행 논리와 천위페이의 조용한 회피 작전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라이벌 구도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여자 배드민턴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분석 영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이 안세영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왜 하필 안세영의 생일이라는 날짜까지 전면에 내세우며 이례적인 홍보에 나섰을까요?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닙니다. 중국 스포츠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선택은 매우 계산적인 결정입니다. 현재 여자 단식에서 중국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서사는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천이페이는 여전히 강한 선수지만 반드시 봐야 할 경기라는 기대를 만들기엔 부족한 흐름입니다. 반면 안세영은 다릅니다. 출전하는 순간 경기의 질이 보장되고 누가 상대가 되든 긴장감이 살아납니다. 승리 여부와 상관없이 과정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선수.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흥행 자산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국 스타를 앞세워 애써 이야기 만들기를 시도하는 것보다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름, 안세영을 중심에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분명한 위험도 있습니다. 자국 대회에서 자국 팬들 앞에서 한국 선수를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자 단식 흥행 구조가 안세영 중심으로 재편되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죠. 이쯤에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중국은 안세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세영을 이용해 판을 유지하려는 선택을 한 건 아닐까요? 이 가설은 이후 천이페이의 행보를 보면 더 설득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컨디션 관리와 일정 조율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 움직임은 너무나 노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중국의 간판 천위페이가 왜 안세영과 같은 쪽 대진을 피하려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중국 배드민턴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자연스럽게 중국의 에이스 천위페이에게로 옮겨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천위페이는 여전히 세계 최상위권 선수입니다. 경험도 많고 큰 대회에서도 수차례 우승을 차지한 검증된 카드죠. 하지만 최근 그녀의 일정 선택은 분명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강행 출전, 그리고 랭킹 포인트에 유독 민감한 행보. 표면적으로는 시즌 초반 컨디션 점검이라는 명분이 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방향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안세영과 최대한 늦게, 가능하다면 아예 만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공포가 아니라 확률의 문제입니다. 현재 흐름에서 천이페이가 안세영을 상대로 단판 승부든 체력전이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중국 내부 분석 자료에서도 안세영과의 랠리 평균 길이, 후반 체력 소모 지수, 결정구 성공률에서 천위페이는 대부분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바뀌었습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동선 관리와 대진 회피입니다. 같은 대회에 출전하되 최대한 반대편 브래킷으로 이동해 결승이 아니라면 마주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 선택은 개인 차원의 전략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 여자 단식 전체의 방향을 대변합니다. 예전처럼 절대적 1 옵션이 존재하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안세영이라는 기준점을 피해가는 것이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된 셈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움직임 자체가 안세영의 위상을 더 공고히 만듭니다. 상대가 대비하고 계산하고 피하려 들수록 그 존재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모든 흐름이 모이는 지점, 바로 2월 5일 칭다오에서 어떤 그림으로 완성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경기 일정이 아니라 상징이 되는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2월 5일 칭다오로 향합니다. 이날은 단순한 조별 예선 일정이 아닙니다. 안세영의 생일이자 중국이 스스로 만든 가장 아이러니한 무대입니다. 중국은 이 대회를 통해 흥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흥행의 중심에는 자국 선수가 아닌 안세영이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닙니다. 이미 중국 배드민턴계는 냉정하게 계산을 끝냈습니다. 지금 여자 단식에서 관중을 움직일 수 있는 이름은 천위페이가 아니라 안세영이라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중국은 정말로 안세영을 환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존재를 관리 가능한 흥행 자산으로만 활용하려는 걸까요? 일정 배치, 경기 시간, 조별 상대 구성, 모두가 너무 절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안세영이 가장 많은 관중 앞에 서도록, 그러면서도 중국의 핵심 카드들과는 최대한 직접 충돌을 피하도록 설계된 구조. 하지만 문제는 이 시나리오가 항상 중국 뜻대로 흘러간 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안세영은 누군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조용히 역할만 수행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흐름 자체를 뒤집는 선수입니다. 만약 칭다오에서 안세영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쌓아간다면 이 축제는 곧 축하가 아니라 부담으로 변합니다. 관중의 환호는 응원이 아니라 압박이 되고 중국 선수들은 피해야 할 이름이 아닌 마주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2월 5일은 단순한 생일도 단순한 조별 예선도 아닙니다. 중국이 만든 무대 위에서 누가 주인공인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제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과연 안세영은 중국이 깔아준 판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중국이 만든 이 무대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칭다오 아시아 단체 선수권은 표면적으로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자 단식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흥행, 관심, 관중의 시선.
이 모든 요소가 안세영 한 명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은 계산했습니다. 안세영을 전면에 내세우면 관중은 온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안세영이 코트 위에서 흥행 카드가 아니라 지배자로 변하는 순간을, 만약 이 대회에서 안세영이 중국 선수들을 상대로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무대는 중국의 축제가 아니라 안세영 시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승패보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존재감으로 코트를 장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안세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도전자의 위치가 아니라 기준이 된 선수라는 사실을. 누군가 피하려 하고 누군가는 이용하려 하지만 결국 코트 위에서는 셔틀콕 하나로 모든 계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2월 5일 칭다오. 중국이 준비한 생일 무대는 선물이 될 수도 경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안세영은 이 무대에서 조용히 웃으며 지나갈까요? 아니면 세계 여자 배드민턴의 중심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킬까요? 그 답은 곧 코트 위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